선당 후사를 실천해온 저 정청래입니다. 강력한 개혁에 강력한 저항이 따랐지만 끝내 해냈습니다. 원팀 원보이스로 이재명 대통령 곁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민주당은 민주당다울 때 가장 강했습니다. 당을 신천지 의혹 제기로 당을 공격하고 당원들의 가슴에 상처를 준 헌법 20조 정교 분리의 위헌정당의 위험에 빠뜨린 김민석 후보는 제가 당대표가 되면 반드시 윤리위에 제소해서 심판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 근거가 있으면 근거를 대십시오. 왜 며칠 동안 신천지 신자도 얘기를 못 꺼냅니까? 2002년 노무현을 배신하고 정몽준에 갈 때부터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믿을 사람 정청래를 당대표로 뽑아주십시오. 지도부를 교체하자고 합니다. 지도부를 교체해 주십시오. 제가 당대표가 되고 직후부터 당대표 물러가라고 데모하고 1인 1표 하려고 그러면 최고위원들끼리 몰려다니면서 당대표 흔들고 조국혁신당과 통합하려고 그러면 반대하고 이현주 의원과 텔레그램 한 국무위원은 누구입니까? 조국혁신당과의 통합이 대통령의 지론이라고 정무수석들은 얘기하고 있는데 친명을 자처한 사람들 왜 대통령의 지론인 조국혁신당과의 통합은 반대했습니까? 이러고도 친명입니까? 어제 대전에 도착하면서 김민석 후보가 주장하는 전당원 100% 투표 국회의원 이름 걸고 현수막건 국회의원들을 보았습니다. 이래서 1인 1표 하자고 하는 겁니다. 당대표 눈치 보지 않아도 당원들 눈치 보고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당, 계파를 정산할 수 있는 그런 1표를 그래서 제가 주장했던 것입니다. 어제 저는 졌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제가 아픈 것은 정청래를 지지하고도 마음 아파했을 그 당원들 생각하니 제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개혁당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거의 모든 언론에서 김민석을 지지했고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김민석이 이긴다고, 거의 모든 방송 패널들이 김민석이 이긴다고 그렇게 응원하고 국회의원들이 몰려다니면서 전화방 만들어서 전화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0.4% 졌다면 제가 이깁니다. (2대1) (3대1) 오늘도 정청래를 공격하고 있는 사람들, 공격하려면 하고 때리려면 때리십시오. 저는 맞겠지만 당원들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골프 공만 맞지 않아도 노무현 탓, 비가 와도 비가 오지 않아도 노무현 탓을 했습니다. 울산에서 김상옥 시장이 이겼는데도 정청래 탓을 합니다. 정청래 덕분 아닙니까? 왜 정청래 탓입니까? 5월달에 보안서건 폐지하자고 당에 요청했는데 김민석 후보에게 묻습니다. 당대표인 왜 저한테는 전화하지 않았습니까?
한병도 원내대표한테는 왜 전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왜 지금도 보안수사권을 무엇을 만들었다고 제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의리는 제가 끝까지 지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한 번 배신한 사람 또 배신합니다. 저는 컷오프 공천 탈락됐어도 탈당하지 않았습니다. 당을 위해, 총선 승리를 위해 제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네거티브 남탓, 상대방 헐뜯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신천지만큼은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고 당을 위험에 빠뜨리고 국민의 멸수조차 민주당을 공격하게 만든 그 후보는 용서치 않겠습니다. 당원들도 용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는 컷오프가 됐어도 탈당하지 않았습니다. 당과의 의리를 지켰습니다. 당과의 의리를 산처럼 바위처럼 지키겠습니다. 4년 전 김민석 의원은 지방선거 패배가 이재명 탓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했습니다. 4년 후에는 정청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인기가 떨어졌을 때 김민석 의원의 태도를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법사위원장으로 이재명 곁을 지키는 최고위원으로 윤석열 정권과 가장 앞서 싸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새빨간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당심, 오심, 민심,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강력한 개혁당 대표 정청래 손을 잡아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당원 주권은 위대했습니다. 어제 첫 1인 1표 당원 주권 전당대회 첫날 충청에서 당원의 주권, 한 분 한 분의 당원들의 뜻이 모인 당심은 조직을 이겼습니다. 준비된 기득권, 준비된 조직, 첫 주에 상대지의 연구에서 시작됐던 준비된 불리한 룰, 그 모든 것을 당원의 주권, 당원의 힘, 당심으로 이겨냈습니다. 당원 주권의 시대에 극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원과 의원을 갈라치는 이른바 당심 의심 프레임은 이제 끝나야 합니다. 의원들이 따로 당원표를 10,000개씩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닌데 왜 당원과 의원을 갈라치게 합니까? 이제는 의원과 당원이 하나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저는 의원 여러분께 호소해서 굳이 비밀이 아니면 의총도 생중계 하고 당의 모든 기구에 당무를 생중계해서 의원총회도 당의 업무 보고도 생중계하는 이재명의 행정부처럼 투명하고 소통하는 열린 민주당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친명이냐 반명이냐 궁금해서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설명하겠습니다. 언행이 일치하지 못하면 반명입니다. 비판할 때 비판하지 못하면 반명입니다. 엄격하게 지적하지 못하면 반명입니다. 지식인도 정치인도 말로는 근사하게 이야기하고 변절과 잘못된 길을 걸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말로는 민주주의를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지식인의 자기 논리에 빠졌던 이들은 한 분씩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김지하가 그랬고 이낙연이 그랬습니다. 저는 평론의 이름으로
대통령을 비난하는 사람들, 개혁 정치의 어려움을 자기 논리에 빠져서 저주하는 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당의 정치를 할 거면 하십시오. 그러나 개혁 정치의 길을 떠나고 평론의 이름으로 과거의 민주진영의 길을 떠났던 그 길을 떠났던 분들처럼 다시 오류에 들지는 마시기를 경고합니다.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는 선거입니다. 당정이 흔들리면 선거가 흔들리고, 선거가 흔들리니 증시도 흔들렸고, 정책이 흔들리고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명청대전을 부정하는 사람은 현실을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1년 동안 명청대전의 악순환을 연장하자는 것을 주장하는 분들은 당을 망하게 하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명청대전의 악순환을 끝내야 합니다. 책임은 정치의 모든 것입니다. 책임은 엄격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민주당에 한 번도 없었던 낡은 구태 계파 정치를 지적했더니 그것이 법에 맞고 심지어 노무현 문재인도 했다는 거짓말을 해대는 분들이 선관위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한 번도 사과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뻔뻔한 정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에 당해서 이런 뻔뻔한 지도부가 들어와서 당의 지도부를 봉숭아 학당으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선관위에 제소되어야 하고 윤리위에 제소되어야 합니다. 김민석이 당대표가 되면 당원도 의원도 지도부도 예외는 없습니다. 모두 경선해야 되고 잘못되면 모두 윤리위로 가야 합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잘못된 개파 행위를 한 사람들, 상대 후보가 연설하는데 잘못된 비난과 선동을 한 사람들 모조리 윤리위에 제소해서 한 번도 만에 하나 지도부에 들어가더라도 윤리위의 심판을 받게 하겠습니다. 선거에 실패했느냐 승리했느냐는 본질이 아닙니다. 책임이 있느냐가 본질입니다. 부산에서 말실수하고 부산에 못 간데 책임이 없습니까? 평택의 입장을 못 정하고 평택 지원을 못한 게 책임이 없습니까? 서울시장 선거의 명료한 전략으로 서울 선거를 지도하고 고쳐내지 못한 게 책임이 없습니까? 승리와 패배의 숫자가 아니라 책임이 있는가 없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책임이 있으면 바꿔내는 것이 민주주의고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은 잘해도 바꿔온 당인데 못했는데 바꾸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어제 저는 충청도에서 7%까지 줘도 결국 이겨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당원들이 이겨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드립니다. 부울경에서 만약 상대방의 조직으로 오늘 숫자에서 저도 부울경에서 우리는 이긴 것입니다. 왜? 국민 여러분, 마지막 날까지 투표할 모든 부울경 권리당원들은 결국 반드시 권리당원의 힘으로 이재명을, 김민석을, 민주당의 새로운 길을 응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자기 정치가 궁금한 분들에게 묻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곳에서 표를 얻어야 하는 대선에서 전국 방방곡곡을 뛰라고 할 때 안 뛰어도 뛰는 호남에 굳이 말리는 데 가서 했던 것 자기 정치의 시작이었고 그것이 명청대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자기 정치를 끝내고 이기는 민주당 든든한 당대표 김민석이 당을 혁신하고 총선과 대선을 승리로 이끌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3번 김민석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당 당원 동지 여러분, 시민 여러분, 김상욱 시장 당선시켜 고맙습니다. 이동건 북구청장 당선시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상욱의 후원회장 기호 1번 송영길입니다. 우리 정청래 후보 지지자들이 싹 나가버리네요. 제 이야기 좀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좀 무뚝뚝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제가 웃을 때는 좀 환하게 웃는데, 제가 환하게 웃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우리 김상욱 시장을 만나면 무장해제가 돼서 웃게 됩니다. 또 우리 서미아 후보를 만나면 무장해제가 돼서 웃게 됩니다. 밝은 에너지를 가진 우리 김상욱 울산시장 발전을 기원하고, 저는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서 총력으로 뛰었습니다. 저는 김상욱 군과 옥중 편지로 서로 친구가 된 이래로 후원회장으로 뛰고, 외로울 때마다 매일 애인과 통화하듯이 통화를 했습니다. 이 울산시장 나갈 때부터 제가 이곳에 와서 세계 4대 액체항 울산신항의 비전을 이야기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조선산업, 현대자동차의 미래 비전, 그리고 석유화학단지의 어떤 활로를 찾기 위한 노력을 같이 해왔습니다. 러시아 대사를 만나게 했습니다. 앞으로 북극 항로의 비전을 함께 나누면서 울산의 비전을 함께 김상욱과 논의해왔습니다. 제가 이후에 모스크바를 방문하게 되면 울산시장님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네거티브 안 한다 그러더니 네거티브가 결국 되고 있습니다. 걱정입니다. 신천지 문제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맙시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거 끝나고 나서 합수본 발표가 나면 그걸 가지고 제대로 진상규명을 합시다. 최민희 후보께서 유시민에 대해 유시민 작가의 이재명 정권 비판, 거의 저주에 같다는 말에 대해서 왜 반박을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최민희 우리 후보께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우리 유시민 작가는 참 지성인이고 경고를 준 것이다. 부처의 눈으로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참 관대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사실에 대한 공격, 정청래 후보에 대한 공격은 자기 시간을 할애해서 김민석 후보를 공격합니다. 신천지 문제는 이미 국민의힘에 개입해서 이만희 씨가 구속되어 있고, 그러한 시도에 정황에 의심할 만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신천지 개입하지 말라고 김민석 후보가 경고한 거 아니겠습니까? 경고로 받아들이고, 우리 모두는 여야를 불문하고 신천지라는 특정 종교 세력이 정당의 후보 선출 과정이나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청래 후보께서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지만 정당 방위를 하겠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러한 우리들끼리 네거티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는 사람을 방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침묵하는 거예요? 유시민 작가의 이런 저주에 대해서 부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왜 동료 후보들은 공격합니까? 왜 우리가 이재명 정부를 성공하기 위해서 뭘 할 것인지를 경쟁하는 전당대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정청래 후보께서 탈당 안 했다는 걸 자랑합니다. 저는 지난 당대표로서 우리 정청래 후보의 봉희 김성달 발언 때문에 불교계가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그때 자성 스님을 만났더니 잠시라도 정청래를 탈당시키지 않으면 이재명을 찍지 않고 윤석열을 지지하겠다고 경고를 수차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성호 의원과 이재명 후보께서 저에게 간절하게 정청래 좀 설득해달라고 몇 번을 부탁했어요. 그래서 정성호 장관이 정청래 후보를 만나서 잠시라도 대선 끝날 때까지 탈당할 수 있겠는가 물었더니 언론에 나와서 이핵관이 나한테 압력을 넣어서 탈당이라고 압력을 넣었다고 폭로를 했습니다. 정말 이래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개혁은 뭡니까? 저 송영길 당에 있지 않고 당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탈당했고 당의 불길이 된 걸 차단시켜서 무죄 확정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재명의 당선이었고 지금은 정권 재창출입니다. 가장 정확한 개혁, 그것은 정권 재창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난 보궐선거 평가를 해봅시다. 14석이 있었는데 우리가 9곳 이기고 무소속 한동훈, 4석은 국민의힘이 졌는데 국민의힘이 원래 의석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석이었던 곳이 다 진 거잖아요. 부산 북구갑 전재수 지역 한동훈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박수현 지역 한나라당이 넘겼습니다. 평택도 원래 이병진 우리 의원의 지역 아니었습니까? 우리 지역이었던 것을 전부 다 국민의힘에 3군데나 뺏겼던 거 아닙니까? 무소속에 뺏기고. 이게 승리입니까? 9곳 됐으니까 승리라고요? 저 송영길이 당대표가 됐으면 절대 이렇게 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 송영길 기회를 주십시오. 정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준비된 후보, 유일한 광역자치단체장 출신으로서 경제 전문가로서 대통령을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있는 저 송영길 부탁드립니다. 불경의 미래, 북극 항로의 미래,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탈원전 속도 조절을 통해서 원전 산업의 생태계를 지켰던 것처럼 당대표가 되면 대통령을 뒷받침함과 동시에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창조적 대안을 제시하는 능력 있는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울산의 미래, 부울경의 미래, 송영길이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호 1번 송영길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